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석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오늘 아침에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좀 들어갔고요. 아마 이쪽에서 매수가 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8시 2분 보면은 저가가 91,000원 찍었고 단기적으로 이 94,000원 이 안에서 좀 놀았기 때문에 체결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아침 구간에 우리가 삼성전자 1차 매수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침 8시부터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타이밍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8시 1분에 91,000원에서 93,000원 사이에 1차 매수 타이밍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요 구간에서 91,000원 찍었으니까 아마 요 정도쯤 한 92,000원쯤에 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눌렸다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50만 주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다 체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평단가 9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2%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94,400원이죠.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근데 미국 시장 생각하면 이거 오늘 신고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구간 뚫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과거에 96,800원 과거에 이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그죠? 9천만의 거래량이 터지고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4,000원 구간 넘어갔는데 93,000원부터 보면 요 구간 안에 거래가 많이 터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려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물려 있겠어요, 이 구간에. 지금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 구간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에 뭐가 나오고 있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저거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총이 큰데 계속해서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몰랐을 때 계속 올라가겠어? 눌렸다 가겠지. 눌리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안 눌리는 거야. 삼성전자가. 저는요 5만 원 중반 5만 6천 원대부터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시총이 400조짜리가 단기적으로 20% 이상 올라갔으니까 조정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익절하고 다시 잡자라고 했는데 주가가 안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서 마찬가지. 일단 11선 눌림목 보고 21선까지 내려오면 잡아보자.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내려오고 계속 가요. 그럼 이제 제 판단 하에는 이거는 과열이다.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추석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제가 어디 안 가고 반도체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반도체가 왜 이렇게 가지? 반도체가 그렇게 좋나? 근데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이게 HBM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HBM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HBM 관련된 이 3, 12단 이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상 가장 삼성전자가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는 건 디램 가격 상승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6년 만에. 사실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매출은요. 지금 파운드리도 아니고요. 디램이에요. 디램. HBM도 아니고 디램이다. 근데 디램에서 굉장히 큰 상승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디램은 시가거든요. 시가. 시장에서 공급이 많으면요. 공급이 많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여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 다 디램을 생산하긴 하는데 HBM에 중점을 두고 HBM 위주로 앞으로의 생산 캐파를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증설이나. 근데 디램 가격이 서버,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서버가 굉장히 커지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의 디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는데 사실 이미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HBM 위주의 최신 공장의 증설만 생각을 했지 이 디램, DDR4 관련된
구형 디램 관련된 부분에서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 이 구형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메모리에 대해서도 증설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부장, 그죠? 전공정 단계에 있는 유진테크나 원익 IPS 보시면은 유진테크 뭐 이렇게 주가 올라갔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원익 IPS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증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부분들도 나왔거든요. 증권사 리포트가. 그 디램 가격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HBM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 삼성전자가 너무 상승폭이 가파른 건 사실이나 현 구간에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600만 주 매수했죠. 그죠?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매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6%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매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개인들만 주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개인들은 매도. 근데 개인들이 어떤 개인이 매도를 하냐?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개인들이 아니라 과거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가 뭐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쳐 있는 구간. 지금 10% 정도, 12% 정도의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다? 수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매도 물량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소화가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원래 같았으면은 자, 외국인은 삽니다. 외국인은 사요. 자, 개인은 팔아요. 이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신고가 영역으로 96,000원 돌파해서 가면 자, 개인 투자자 중에서 매도할 사람 일부는 있겠죠. 정고점 뚫으면서 가니까. 부분 차익 실현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지될 것이고요. 그러면 정고점만 뚫으면 삼성전자는 상상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면 자,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이 몇 프로요? 평균적으로 54%, 55%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몇 프로예요? 지분율 아직도 52%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지분을 2%, 3%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죠? 1조에서 2조입니다. 1조에서 2조. 10조에서 10조 정도?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주. 1억 주니까 10조. 10조 정도 되겠다. 10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분율을 늘리는 구간이 55%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디램이 제일 비싸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자고. 쭉 나오니까 2019년까지밖에 안 나오네. 나오나? 2021년, 2019년 2021년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2019년에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나. 이거 볼 수가 없나? 찾아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얼마? 최근에 56%였죠. 56%. 56%까지 갔다가 계속 빠져서 50%까지 빠졌어요. 49%. 49% 받았다가 이제 얼마예요? 이제 52%대 올라왔다. 그죠? 그럼 앞으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을 보면 개인의 매수 물량 개인의 매수 물량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라오고 개인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쳐있는 개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판단한 게 이거 주가 더 올라가서 매수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겠다 판단을 했고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자. 지금 이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보유해보자. 그냥 보유해보고 가져가자. 그 나중에 외국인들이 파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 팔자. 어쨌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 이제 고점이야. 이제 팔아 생각을 하실 거야. 지금 모두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이거 너무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갔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D램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D램 가격이 빠질 것 같으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탈할 수 있겠는데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대.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는 이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이 D램 DDR4 반도체, D램 반도체 8기가 이거에 대한 사실 증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뭐예요?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이미 어차피 증설을 안 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뭐 고려는 하겠지만 증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일단은 이 생산량에 대해서는 이제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일정하니 뭐예요? 미리미리 사는 거죠.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D램을 사놓으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더 매수할 것이고.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HBM 때문에 움직이기는 보다는 D램 가격 상승에 대해서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계속적으로 D램 가격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이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메모리 모듈도 동났다라는 내용이 있죠. 보시게 되면 요거 기사 잠깐 볼까요? 6시간 전 기사인데 자 2017년 이후 8년 만에 견적 셧다운 D램 평균 재고 3.3주 6개월 연속 가격 상승하고 있다. AI 고부가 수요가 겹치며 유례없는 고수익 전망. 지금 D램 가격이 뭐예요?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과 유럽의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PC와 노트북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모듈 업체들이 잇따라 새로운 가격 제시를 멈추고 있다. 완제품 주문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재고가 소진되고 공급이 빠듯해진 데 따른 조치이다. 업계는 이번 흐름을 2017년 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후 7년 만에 찾아오는 호황의 전조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모듈 제조업체인 A데이터와 대만 팀그룹은 최근 거래 견적을 일시 중단했다. 이들이 거래 견적을 중단한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가로 팔겠다. 그날그날의 가격으로 팔겠다. 견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응의 값이니까. 여기 보게 되면 메모리 모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 만든 D램 칩 여러 개를 인쇄회로 기판에 PCB에 조립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로 PC, 노트북, 서버 등에 쓰이며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을 가장 빨리 반영하는 시장이다.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건 단순히 유통망의 재고가 부족한 뜻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사들의 주문이 실제로 늘고 있고 D램 칩 수요가 전체 공급망으로 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친구들이 D램을 사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D램 가격 자체가 이제 얘네들이 지금 없다, 팔 수 없다라는 건 D램 자체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D램 수요를 애초에 못 받기 때문에 D램을 사고 싶어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뭐요? 아예 데이터 아까 뭐냐 여기 견적을 셧다운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면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HBM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D램 가격 변동성에서 움직이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HBM에 대한 수요까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하고 계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 파운드리까지 추가가 되었을 때는 정말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자, 우리가 어떤 걸 보여드렸냐?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고공행진 삼성전자 주가의 대형 수주 청신호 퀄컴의 2나노 차세대 AP 샘플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TSMC 독점의 도전장 대형 고객사 다시 품에 안나.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다시 가동된다라고 했을 땐 적자를 보고 있는 파운드리에서도 이익을 보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은 고공행진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깎아먹는 파운드리에서까지도 흑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사실상 고점을 찍겠냐? 저는 뭐요? 사상 최고 실적을 찍었을 때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쯤에 이제 4, 4분기, 그죠? 4, 4분기에 실적이 공개되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디램반도체가 올라간다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삼성전자 1차 매수 일단 들어간 상태인데 눌림목 구간 나오면 2차 매수 또는 신규 진입에 대한 거 또 잡아 드릴 거니까 이쪽에 위쪽에 번호 제가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보시면 현재 7,800분 정도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몇 타점 말씀을 드렸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체크하시면서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또는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 어디서 진행해야 될지 타이밍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920-6329 삼전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사실상 삼성전자 뭔 타점을 잡냐 그냥 사고 팔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요. 그러나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 3전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도와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은 저 혼자 떠드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 D램 가격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D램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그죠? 전공정 단계의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 그죠? 현재 뭐 유진테크, 원익 IPS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기본 공정을 살펴보면 웨이퍼 위쪽에 뭐예요? 웨이퍼 위쪽에 전층 과정, 그죠? 가스를 뿌려서 이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체와 반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가스를 뿌리는 유진테크나 이제 아까 말했던 원익 IPS 이쪽이 전공정 단계에서 전층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얘네가 먼저 올랐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오르겠냐? 바로 노광. 이게 뭐예요? 인쇄 회로를 찍는 거. 그러니까 회로를 찍어주는, 회로를 그려주는 요런 애들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위쪽에 이걸 뿌리고요. 그 다음 뭐예요? 반도체가 어떻게 됐어요?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그려져 있죠. 이런 회로들. 이런 회로를 그리는 노광 업체. 그죠? EUV 업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EUV. 이 회사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쇄 회로를 찍은 걸 어떻게 깎아내야겠죠. 그죠? 식각. 깎아내는 회사.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도 순환매인데 우리가 아까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텔레그램 방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제 글을 하루에 너무 많이 써서 자 보면은 삼성전자 SK 상승 후 다음 조정 랠리 소부장 전층 과정 전공정 상승 누구야? 유진테크 원익 IPS 올라갔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소부장 노광 관련된 전공정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뭐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뭐예요? 식과 깎아내는 애들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누구다? 후공정 패키징 뭐 TC 본딩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원익 IPS 유진테크 올라간 이후에 요거 봐야겠죠. 노광 관련주 요거.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소부장에서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큰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니 우리가 요 종목도까지도 제가 반도체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요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남기시면 제가 타점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4만원대 가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 거 대비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나오고 있긴 한데 큰 상승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10,000원 정도, 30% 정도 올라갔는데 다른 애들 2배씩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따라가려면 70%더 올라가야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전공정 과정 중에서 이 전층 과정, 이 가스를 웨이퍼 위쪽에 도포하는 관련주, 이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뭐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토, 그죠? 이 전층 과정 이후에 이 포토 라인을 그려주는 부분들, 소부장 관련 주에서도 두 번째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종목이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라는 건데, 일단 흐름을 좀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와 흐름이 비슷하긴 해요.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내려올 때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네 봐봐요. 얘가 고점을 찍고 나서 보시면은 자, 언제냐? 4월 3일부터 어디까지 내려왔죠? 저점 구간이 거의 밑에까지 보면 2월 5일까지. 25년도 2월 4일. 그죠? 자, 25년도 2월 4일에 삼성전자 주가 얼마였어요? 자, 25년도 2월 4일에 삼성전자 주가 어디였어요? 2월 4일. 2월 4일. 자, 여기였죠, 여기 주가 저점 구간. 그죠? 그 삼성전자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삼성이랑 똑같이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결과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먼저 빠르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못 가니까 못 가다가 얘 여기서 확 튀어 올랐거든요. 이 구간에서. 자, 2월 4일부터 언제까지예요? 2월 4일부터 자,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달에 좀 강하게 상승했어요. 근데 볼게요. 삼성전자 흐름 볼게요. 삼성전자 흐름. 삼성전자 2월 달 어떻게 됐냐? 2월 달에. 자, 엄청나게 강하게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는데 얘는 어떻게 올랐어요? 과하게 올랐어요. 과하게. 그죠? 과하게 오른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요. 자, 이 친구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지금. 자, 원래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올라갔는데 9월 12일 돼서야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9월 12일 언젠데? 9월 12일 여기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보다 빨리 움직이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삼성전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얘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모아놨다. 상승시키기 전에 물량을 모아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매매동향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매매동향 어떤데요? 개인 170만 털렸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진 않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밑에서 굉장히 많이 산 이후에 지금 기관 투자자가 싹 쓸어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기간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죠? 눌렀다가 이제 매집하면서 올리는 거 시총 2조짜리예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세요.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고점도 못 넘었단 말이에요. 다른 소부장 봐봐. 다 뭐 했는데 다 정고점 넘었잖아요. 정공정 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정공정에서도 전층 과정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 뭐요? 이제 찍는 포토 이제 인쇄 라인을 그리는 이제 회로를 그리는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거기 잉크를 만들어 국산화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죠? 010-9201-6329 이쪽으로 반도체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보내라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 반도체라고 남겨놓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